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시 이 4부로 돌아왔습니다. 정치힐링쇼 국정농단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님, 국민의당 문병호 전 최고위원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 최고위원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인사에서는 색깔과 탕평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켜야죠. 그런데 이제 색깔을 보여야 될 부서가 있고 탕평을 해야 할 부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국정 철학에 기해서 이거는 꼭 내가 이번 정부에서 하겠다라는 거에는 색깔 인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적당한 부처는 탕평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그 개혁 과제 중에 하나가 재벌 개혁이거든요. 재벌 개혁이면 사실 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요 부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서는 좀 더 강한 색깔이 있는 분을 인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죠. 벤처, 그렇죠. 색깔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공정과 경쟁적 관계, 어떤 거래를 틀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이 있는 분이셔야 되는데 자유한국당 쪽에 가까운 분이 지금 들어가셔서. 그렇죠. 일종의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또 전체적인 경제 체제에서 봤을 때 지금 재벌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거든요. 재벌 개혁이라 하면 역시 그 대책점에 중소기업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소기업을 어떻게 해서 더 훨씬 더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냐. 그러려면 재벌의 기득권을 축소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재벌 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좀 더 거기에 명확하게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임명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중소기업 벤처부는 재벌 개혁을 하는 데는 아니고 또 재벌과 중소기업 간의 그 구도 조정을 하는 데도 아니고 나름대로 중소기업을 먹거리. 육성하는 거, 미래 먹거리, 또 벤처기업 육성해 주는 거 그런 쪽이죠. 비교적 그래도 다른 부처에 비하면은 그런 색깔에서 좀 더 멀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뭐 그거는 뭐 관점 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뭐 두 분 의원님들의 말씀을 그대로 남겨두고 청취자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 국민의당이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문 최고님. 이제 8월 27일 날 전당대회도 끝났고요. 51이라고 하는 표현하기에는 가까스로 과반수를 넘었다는 표현도 쓰고 있던데 안철수 대표로 시작되는 국민의당의 정기국회에서의 역할 과연 야당들과의 정책 공조라든지 가능할 건가? 또 지금 바른정당 같은 경우 이해운 대표의 이런 사건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지금 잘못하면 바른정당은 일부는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고 또 바른정당 일부는 남고 또 국민의당도 안철수 대표가 제대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이게 속된 말로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정당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그 탄생 자체가 기성 양당 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거부로부터 탄생된 거거든요. 그 역할을 정확히 해내는 것이 국민의당의 소명이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정파나 이념에 매몰되지 말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좀 실사구시하고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잘못된 건 잘못되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당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정부가 잘하는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이런 스탠스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바른정당과 연대는 이제 바른정당이 그러한 기성 양당 정치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뚫고 갈 그럴 의지가 있다면 같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또 자유한국당에 휘둘리면은 같이 하기 어렵죠. 그런 점을 좀 주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석현 의원님. 내가 볼 때는 이제 대선 때 국민의당은 지금 야당이지만 실은 상당한 정도로 개혁 노선을 표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른정당하고 통합 얘기가 나오는 건 국민의당이 그만큼 지금 과거와 달리 변질됐다는 의미가 된다고 봐요. 그런 논의 자체가. 바른정당은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입니다. 그런데 그쪽과 노선이나 정책이 실은 전혀 다른데 어떻게 그냥 야당끼리 그저 문재인 정부 또 민주당에게
반대하는 정당끼리 야반한 걸로 가자는 그런 취지가 바른정당과 통합론입니다. 그런데 네. 그런 얘기를 그렇게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든 않든 네. 그런 논의 자체가 저는 국민의당으로서는 불명예스럽게 알아야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싶고요. 네. 당내에서도 좀 그런 점을 인식해 주기 바라고 예. 이번에 이제 안철수 대표 당선하셨는데 예. 그 첫 말씀이 그랬더구만요. 이게 정부와 각을 세워서 잘 싸워나가겠다. 예. 지금 정부와 각을 세워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적폐, 비리와 각을 세워 싸워야 할 때입니다. 네. 우리를 도와줄 부분이 더 많아야 대선 때 국민에게 말씀했던 그런 노선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문병철. 예, 방금 이제 하신 민주당의 바람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은 예. 이 소위 말하는 양당 체제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예. 자신들의 기득권이 유지되지 않습니까? 제3지대에 제3의 길은 예, 제3의 힘 있는 세력이 생기면은 이 삼국지가 돼서 이제 상당히 이제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예. 이 제3지대 제3세력의 힘이 커지는 거를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자꾸 이제 바른하고 이제 이 국민의당이 자꾸 양당 체제로 흡수되기를 바라시는데 예. 저희는 그것이 가장 저희가 지금 경계해야 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탄생한 것은 국민들이 양당 체제를 거부하고 제3의 힘을 키워라 이것 때문에 지지해 준 건데 그게 가장 기본 정체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체성에 비춰본다면은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과는 연대하기 어렵고 바른정당이 그런 제3의 길을 가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은 이제 같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그건 바른하고 이제 서로 토론해 봐야죠. 문 최고께서 양당제를 선언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시는데 민주당에서는 양당제를 선언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나름대로 해석이고요. 지금 이제 어느 정당이나 인물에 대해서 평가할 때 지금 내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 그 살아온 궤적, 그렇죠. 과거에 어땠던가 이걸 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른정당은 과거에 박근혜 정부와 같이 해왔고 이명박 정부와 같이 해왔던 분들이죠. 하지만 탄핵은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막판에 탄핵에는 국민 여론이 이제 빗발치니까 그렇게 동참을 했었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내 말은 이제 아까 우리 문병원 말씀대로 옳고 그른 걸 따져서 시시비비를 따져서 옳은 것에는 함께하고 그런 것에는 달리해야 되는데 그런 쪽과 손을 잡아서 뭘 해야겠다. 더구나 합당 얘기가 나오고 하는 것은 야 무조건 그냥 이 정부 여당 하는 일은 방해해야 되겠다는 노선 그런 기조에 서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자아내게 된단 말이에요. 살짝 질투하시는 거 같기도 그래서 좀 내가 저렇게 우리 문병원처럼 좀 훌륭하고 생각이 깨인 분이 어찌 거기서 그 국민의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바른정당하고는 차단해야 된다 이 말씀을 왜 못하나 내가 좀 걱정이 돼요. 차단 좀 하시죠. 바른정당하고 합당 얘기는 전혀 지금 나온 바가 없고요. 한다면 정책 연대를 해야 한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방금 저는 이석현 선배님 말씀하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하고 대립감을 세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지적을 해야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가 정말 제대로 된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입법을 추진한다면은 저희가 적극 거기에 같이 해서 함께 또 입법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잘못된 길을 가면 정확하게 우리가 반대한다 그런 입장을 정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문재인 정부에서 대해서만 강을 세운다 이건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나라가 저는 정치는 진짜 솔직히 저는 젬병입니다. 잘 모른다 이렇게 분명히 고백을 하고요. 근데 이 발전해 나가는 거는 그건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씩 진보해 나가는데 국민의당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민주당 말씀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추다르크님 말입니다. 추미애 대표님. 이번 말씀 아주 대차게 잘하세요. 당내 의원들과 요즘 소통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소통하고 계십니까? 참, 이번 월요일에, 월요일에 5선 이상 의원들 점심 먹자고 연락 왔대요. 그렇습니까? 식사 이번 하실 겁니까? 그날 제가 참 뭔 일정이 하나 있는데 조정이 되면은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만은. 또 추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의감이 뛰어나고 대선 때 몸 던져서 정말 열심히 선거운동을 다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더러 야당에 대해서 비판할 때 야당 또는 적폐에 대해서 신랄하게 참 제가 듣기에는 아주 통쾌하고 그냥 시원하게 비판을 잘하니까 또 야당에서는 미워하더라고요. 그 일을. 미워하던데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른 말 할 때가 많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추미애 대표 평소 좀 알고 계십니까? 문 최고위원님. 잘 알죠. 어떤 분이세요?
그 소신이 뚜렷하고요. 예. 고집도 세고 그런 분이죠. 예. 추진력도 있으시고. 한명숙 전 총리가 나오실 때 예. 추 대표가 하신 말씀을 놓고도 상당히 좀 법조계에서도 걱정하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미 사법부가 판단을 내린 걸 가지고 추 대표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 정치적인 해석이겠지만 조금 앞서 나간 거 아닌가 걱정을 많이 하셔서요. 그렇다 봅니다. 저도 그 사건에서 정확하게 실체를 알지는 못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고 공격까지 하고 나온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그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받아줄 수 없다. 그런 정도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좀 과도한 거 아닌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이제 일반적인 그런 인식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연민의 정이 있고 참 안 됐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아마 수사가 공정하지 못했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다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뭐 당연히 정치적인 어떤 그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었다고 생각은 들지만 다른 사법부에서 봤을 때는 조금 그런 것 같고 다시 이제 국민의당으로 건너오면 안철수 대표 말입니다. 이번에 대표로 당선은 됐지만 이 당내에 조금 잡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안철수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많은 국민들이 비춰지기에 어떤 간극이 있거나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 이거를 소통을 통해서 밥을 먹거나 추미애 대표처럼 솔직하게 거심탄회하게 한번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여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밥을 가끔 드시죠. 추미애 대표님도 그렇게 소통을 잘하신 분은 아닌데 안철수 대표께서도 뭐 소통을 잘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나아지고 있고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벌써 지금 대표 선출되고 며칠 안 됐습니다만 벌써 중진 의원님들이나 의원님들하고 많이 지금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최우선적인 지금 그 과제로 생각하고 하고 있고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20개씩 약속이 잡힌대요. 누가 안철수 대표가요? 안철수 대표가. 20개씩 약속. 그게 가능한가요? 광폭 행보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군요. 그런데 우리 문 의원님 하나 또 여쭙겠습니다. 우리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을 나온다 이 얘기들이 많은데 나오는 쪽입니까? 안 나오는 쪽입니까? 감사합니다. 그때 가봐야지. 근데 제가 일반으로 말씀드리면 이 여야를 막론하고 간에 대선 때 본선에 출마했거나 경선에 나왔던 분들은 조금 좀 쉬었다가 좀 몇 년 뒤에 다시 뭘 나오면 좋겠어요. 요새 뭐 서울시장이다 도지사다 뭐 이당저당 할 것 없이 나온다는 말들 있는 게 별로 그렇게 아름답게 안 보이던데 저는 왜냐면은 죄송합니다. 좀 정당이 뭡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서로 돌아가면서 영광도 같이 하고 아픔도 같이 하고 그러면 한번 뭘 시도해서 실패했으면 좀 한 1년이라도 좀 지나가지고 몇 년 있다가 하는 건 좋은데 몇 달 안 돼가지고 그냥 또 뭘 나오겠다 하는 것은 다른 동료 당원들에게 기회를 전혀 주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좀 뭐 예를 들어 인기가 있다거나 지지도 어둡다 해서. 그러면 이게 정당이라는 게 과실을 따먹는 사람만 맨날 과실을 따먹고 딴 사람들은 땀 흘려서 그냥 운동화된 사람 운동만 해야 되는 건가. 조금 기획운동 아니 뭐라 할까 이게 돌아가면서 뭐 한다는 그런 개념도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정당을 제대로 하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박원순 시장께서 양보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박원순 시장은 지금 현직으로 있기 때문에 또 좀 달라요. 혹시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새로이 도전하는 경우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고 안철수 대표께서 서울시장 출마설은 본인은 솔직히 말해서 나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본인은 대권까지 나간 분이 서울시장 나가고 최고위원님이 솔직하게 하시는 말씀 아래로 가는 거니까 그건 솔직히 느끼지 않죠.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당이 필요해서 나가라고 그러면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런 정도 원론적인 말씀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나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대체로 당이 원하면 나갈 수 있다. 그런 말씀하신 거죠. 대체로 정치인들은 아이고 나는 별 그럴 마음이 없는데 당이 필요하다면 또 확인까지 하시려고 하십니까? 또는 당이 필요하다면 또는 내가 아니면 딴 사람이 나가면 떨어진다고 하니까 근데 그건 잘 오해입니다. 뭐냐면 본인이 좀 비켜주시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크게 돼 있어요. 크고 다른 사람들이 부각이 되면 또 지지도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당에 통틀어 하는 얘기인데 너무 한 사람들이 그냥 그 영광은 전부 독점하려고 하는 현상들은 우리 정당에서 좀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희 국민의당도 안철수 대표 말고 다른 분이 좀
서울시장감으로 부상이 돼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거기도 훌륭한 분들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 문병호 최고위원도 그중에 한 분이십니까? 저는 인천시장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문병호 최고께서 상당히 공식적인 걸 많이 말씀하십니다.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 사례가.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에 나갈 생각은 본인은 없다. 문병호 최고위원께서 인천광역시 시장 생각이 있으시다. 근데 거기가 전에 대통령 안철수 대표께서는 대통령 나오실 때도 처음부터 나갈 생각이 있다고 했던 건 아니었죠. 예, 너무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안철수 대표에게 축하 전화 드리면서 조만간에 만나자, 식사 한번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문재인 대통령이 5당 대표 만나가지고 식사도 하시면서 뭐 워낙 탈권위주의적인 분이니까 허심탄회하게 저 미국에서는 스테이크 디너라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슴들 저녁 식사. 부인들 없이 남자들만 딱 모여갖고 와인 한잔 하면서 씨가 딱 물고 그죠. 그런 것도 좀 종종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소평의 자리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병호 최고위원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신설 문제.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야가 뭐 국정 현안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도 뉴스에서 나오는 게 그 주도를 청와대에서 하게 되면 이게 국회가 들러리 비슷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가능하면 이제 국회가 좀 더 주도권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것이 이제 저희 국민의당의 생각입니다. 네, 그 점은 저도 공감하고요. 여야청이 아니고 여야정해서 여야와 정부 쪽에 같이 하면서 실질적인 토의들을 해나갈 수가 있으면 그걸 대통령께서도 권유했던 것이죠. 전에 왜 그 각 당 대표들 청와대에 초청했었을 때 이미 말씀했는데 그대로 그냥 어떤 반응이 별로 없었죠. 정당에서. 그런데 오늘 이제 정세균 또 의장이 그 얘기를 오늘 개회사할 때 해두고만요. 하더구만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그런 차관 여야 간에 머리 맞대고 의견이 차이가 있더라도 자꾸 대화하고 소통한다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8588번님이 이런 문자를 이석현 의원님께 보내주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선에 한번 떨어지고 다시 나오셨습니다. 국회의원 낙선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나오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1년도 못 돼서 금세 나온다. 지났군요. 사람이 이제 그 어느 정도 자성어 기간도 갖고 그 민심도 살펴가면서 한참 지나는 것은 얼마든지. 근데 이제 지금 1년도 안 돼가지고 몇 달 만에 또 뭘 나온다고 거론되는 것이 언론에 거론되는 게 나는 썩 안 좋아 보이더라.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30초씩 드릴 테니까 앞으로 국회, 정기국회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한번 말씀 주시죠. 정기국회가 정말 여야 간에 국민의 입장에서 좀 도울 건 돕고 또 반대할 건 반대하더라도 그런 정말 협치의 정신으로 이렇게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 개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과반수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석이 부족해요. 어느 당도 반수 넘는 당은 없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제 국민의당은 원래 그 개혁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 적폐청산과 또 새 정부가 하는 민생 경제 살리는 일을 좀 적극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도 국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좀 도울 건 도와달라는 말씀을 당부 말씀으로 끝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병호 의원님.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역시 부국 강병해야 되고요. 민생이 편안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정확하게 좀 제시하고 예산이나 입법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당도 당연히 협조할 건 협조하고 잘못된 것은 정확하게 반대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정치권이 싸움만 할 게 아니고 좀 더 국가를 위해서 생산적인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정치 힐링쇼 국정농담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님, 문병호 전 최고위원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